홈플러스의 값어치를 회계법인이 계산해봤는데요. 계속기업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 청산 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 청산 가치가 더 높네. 경제 논리로만 보면 그냥 해체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수만 명의 고용, 협력업체, 사회적 파장. 이걸 고려해 일단 살려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마트가 어디일까요? 아마 대부분 코스트코나 이마트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홈플러스입니다. 이 회사는 한때 7조 2천억 원에 팔렸기 때문이죠. 당시 기준 국내 M&A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뒤 이 회사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갑니다. 점포를 팔고 사업을 쪼개고 채권자들과 협상하고 새 주인을 찾아다니는 처지가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홈플러스의 탄생부터 몰락,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회생 스토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건설부동산부 홍다원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홈플러스는 원래 삼성 겁니다. 199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은 전자, 건설, 금융, 화학, 거기에 유통까지 노렸습니다. 사실 이마트도 원래는 삼성 계열 신세계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신세계가 계열 분리되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유통 사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카드가 홈플러스입니다. 첫 매장은 서울도 아닙니다. 부산도 아닙니다. 대구였습니다. 이 선택이 재미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 소비시장은 아직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개점 직후 IMF가 터집니다. 가게를 열었는데 나라가 부도가 났죠. 삼성도 전략 수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등장한 구원투수가 영국 테스코였습니다. 1999년 삼성과 테스코는 합작법인 삼성 테스코를 설립합니다. 삼성은 브랜드와 국내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테스코는 자본과 유통 노하우를 제공하는 구조였는데요. 그리고 이 선택이 홈플러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이마트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도권은 이미 이마트 천하였는데요. 그래서 홈플러스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영남권 공략,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뒤 수도권으로 진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적중합니다. 2005년 아람마트 인수, 2008년에는 홈에버를 통째로 사들입니다. 여기가 다 원래 까르푸 매장이었던 곳들입니다. 이 M&A로 홈플러스는 단숨에 전국구 플레이어가 됩니다. 이 시기 테스코는 공격적으로 투자했죠. 점포를 계속 늘렸고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흔하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홈플러스는 진짜 잘 나갔습니다.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4천억 원 이상, 점포 139개, 국내 할인점 업계 2위. 당시 유통업계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세 회사가 천하 3분지계였죠. 지금의 쿠팡처럼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소비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차를 몰고 마트에 갑니다. 카트 가득 물건을 담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밥도 먹습니다. 대형마트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주말 나들이 장소였고 홈플러스는 그 황금기를 온몸으로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시한폭탄 하나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2014년 영국 테스코에서 터지죠. 그냥 터진 게 아닙니다. 분식회계가 적발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실적을 부풀렸던 겁니다. 결국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테스코는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꺼낸 카드가 한국 홈플러스를 팔자였죠. 그렇게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홈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핵심 주체가 MBK 파트너스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를 무려 7조 2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 M&A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비싸게 사지? 사실 MBK가 본 건 마트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들 위치 보세요. 대부분 지역 핵심 상권, 역세권, 대형 도로변, 금싸라기 땅입니다. MBK 입장에서는 유통업도 하고 부동산 가치도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세상은 MBK가 예상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쿠팡이라는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2014년 쿠팡은 로켓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반응은 누가 온라인으로 장을 봐, 생필품은 직접 사야지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대한민국 국민들은 휴지부터 삼겹살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재앙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매장에 안 옵니다. 주말 쇼핑 문화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쿠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방문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홈플러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의 매출은 계속 감소합니다. 8조 원이 넘던 매출이 6조 원대로 떨어집니다. 영업이익은 줄고 적자는 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MBK가 인수할 때 사용한 돈입니다. 7조 2천억 원. 이걸 전부 현금으로 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차입금이 들어갑니다.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홈플러스는 계속 현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세일즈 앤 리스백. 쉽게 설명하면 매장을 팔고 다시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홈플러스도 이런 방식으로 점포를 팔고 다시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단기적으로 수천억 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매년 임대료를 내야 하죠. 처음엔 응급처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응급처치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리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아프던 환자는 또 직격탄을 맞습니다. 코로나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감소, 온라인 쇼핑 급증. 쿠팡은 더 커졌고 대형마트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홈플러스는 점포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고 2025년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데요. 단기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기업은 숨 쉬듯이 돈을 돌려야 하는데 돈줄이 막혀버린 거죠. 결국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2위 대형마트의 몰락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결국 MBK가 홈플러스를 망친 것 아닌가? 실제로 그런 비판은 지금도 많습니다. 알짜 점포를 팔았다. 배당을 거하게 챙겼다. 부동산만 보고 인수했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지 못했다. 이런 주장들 말입니다. 반면 MBK 측 논리도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이미 산업 자체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운영했더라도 쉽지 않았다는 주장이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 둘 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MBK의 전략적 판단 실수도 있었고 동시에 산업 환경 자체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진 이유를 MBK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성장기를 끝냈기 때문인데요. 이커머스 활황,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새벽 배송 확산, 주말 쇼핑 문화 변화, 모든 변화가 대형마트에 불리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마트에 갔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고 유통산업 구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회계법인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홈플러스 계속 기업 가치는 약 2조 5천억 원, 청산 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 청산 가치가 더 높네? 경제 논리로만 보면 그냥 해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수만 명의 고용, 협력업체, 사회적 파장, 이걸 고려해 일단 살려보자 라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MBK는 보유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를 전량 무상 소각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자기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린 셈입니다. 매각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통매각이었는데요. 홈플러스 전체를 한 번에 파는 것. 그런데 아무도 안 삽니다. 쿠팡에다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후보로 거론됐는데 솔직히 누가 사겠습니까? 부채 많고 노조도 세고 점포 구조 조정 필요하고 유통업 자체도 힘든데 결국 홈플러스는 최후의 카드 분리 매각을 꺼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의 다크호스가 나타납니다. 치킨 회사 하림그룹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합니다.
전국 300여 개 슈퍼마켓 네트워크는 식품회사 입장에선 엄청난 유통 채널입니다. 닭 팔던 회사가 마트를 산다. 유통업에 새로운 그림이 나온 겁니다. 결국 익스프레스는 팔렸고 남은 본체는 다시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 투자자가 나타난다. 점포 구조 조정과 채무 조정을 거쳐 재탄생한다. 두 번째는 매각이 실패한다. 추가적인 점포 정리와 자산 매각이 이어진다. 어쩌면 홈플러스라는 브랜드는 남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그리고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할 때 부동산 가치와 본업 경쟁력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홈플러스는 지금도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연 홈플러스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유통업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저희 더벨도 홈플러스가 써내려갈 다음 장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깊이 있게 파헤쳐보고 싶은 기업이나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카이브의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의 궁금증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